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의 특약사항을 쉽고 빠르게 샤샤샥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사실 일반 가정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써볼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의 조항도 어려운데 특약사항까지 신경 쓰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꿀수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특약은 뭘까요? 특약이란 부동산 계약할 때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특별한 약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매도자랑 매수자 간에 특별히 따로 협의하는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예전에 이쪽 관련 일을 해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체결했던 경험이 좀 있는 편인데요. 경험상 특약사항도 사실 이제 중개사님마다 선호하는 문구도 다르고 또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를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미리 요청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몇 개를 미리 써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개의 계약서를 좀 검토해서 주로 쓰는 특약 문구들을 몇 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실 먼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약사항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특약사항을 A4 용지 하나 가득 채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소재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게 되면 중개소에서 만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감정이 상하기 쉽고 또 계약의 성사가 일단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가면서 짧은 문장으로 쌍방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끔만 특약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특약사항은 중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특약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컨텐츠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은 일단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셨다가 혹시 추가적으로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미리 요청을 하셔서 꼭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이건 아파트 일반 매매와 관련된 특약사항이고요. 만약 입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지역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 어떤 다른 카테고리의 매매에서는 다른 특약사항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다뤄볼게요. 자, 1번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특약사항 중 1번이 이와 관련된 문구일 거예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제가 여태까지 본 매매계약서 특약에 거의 대부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현 시설 상태라는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집을 꼼꼼하게 본다고 본 것 같은데 한번 훑어본 걸 뿐이니까 내가 놓친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문구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이 이와 관련된 문구가 맨 처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도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하자의 경우 이렇게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몇 번은 중개사님께 이 문구 삭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서상의 특약이므로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까지 자동적으로 온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럴 때는 2번의 문구를 추가적으로 넣는 게 좋겠죠?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지만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계약 시에 있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줘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3번은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비슷한 문구는 꼭 한 문장씩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매매계약서 보통 4조에 있어서 이런 특약은 왜 들어가나 의아한 적이 있어서 중개사님께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중개사님께서 설명하길 가끔 매수자가 잔금 전에 상호 협의하에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던가 등의 사정으로 이제 제세 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를 다른 기준일로 하는 경우가 있으시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일반적인 문구 또한 넣어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군요. 만약 상호 합의하에 다른 기준일을 넣을 필요가 있다면 그 날짜를 특약사항에 넣어 놓으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4번은 대단히 중요한 문구예요. 우리나라 특성상 어떻죠?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매매 대금을 받아서 다른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거고
또 매수인도 집을 팔아서 새로운 매수자한테 돈을 받아서 입주해야 되고, 이게 몇 집이 잔금일에 맞춰야 문제없이 이사가 가능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잔금일을 정해두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집이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잔금일뿐 아니라 부동산 인도일도 조금씩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특약을 넣는 거군요. 네. 5번의 경우는 일단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거기에 돈을 보태서 구입하는데요. 매도자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서 산 경우 특히 등기사항 증명서에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아마 계약서 체결하면서 중개사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내역을 확인해 주셨을 거예요. 그 매도자가 받은 담보대출은 매수자한테 매매대금을 받아서 상환한 후 근저당을 말소시켜서 온전히 깨끗한 상태로 매수자에게 넘겨줘야겠죠?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는 매수자가 이런 근저당을 승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대출 정책이 계속 바뀌고 또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도 변동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는 승계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 이외에도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6번은 보통 매매대급을 지급하게 되는 계좌 정보를 기입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이 공동 명의로 소유 중이라면 매매대금을 지분별로 각 명의자 계좌로 입금을 할 건지 아니면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의 계좌를 입금을 할 건지 미리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좋아요. 보통 부부 공동 명의 소유일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어놓고 계약서 체결 시 부부 모두 확인 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의 경우는 보통 마무리로 들어가는 특약 문구예요. 사실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아도 민법이나 관례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오늘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가시기 전에 이 영상 한 번씩 꼭 보시고요. 빠진 내용이 없는지 야무지게 잘 챙겨서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